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부모님께 은행잎 영양제를 권해드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최신 연구 2개를 보기 전까지는요. 6천 명 넘는 어르신을 5년에서 6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각각 자마와 란셋 뉴럴로지에 실려 있습니다. 두 연구의 결론이 똑같았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연구 2개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식약처가 은행잎에 실제로 허가해준 효능 한 줄까지, 그리고 바꿔 쓰실 만한 습관 3가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늘고 계신가요? 책을 읽다가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같은 줄을 또 읽으시거나,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다 끝내 안 떠오르거나, 외출 직전에 가스불을 껐는지 몰라 부엌으로 한 번 더 돌아가신 적 말입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 어르신이든 자녀분이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바로 은행잎 영양제예요.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는 부모님께 한 통씩 챙겨드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은행잎이라면 뭔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이 제 안에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수억 년 전부터 지구에 있던 나무라 오래된 것이 주는 권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독일 슈바베라는 회사가 은행잎에서 핵심 성분만 뽑아 일정한 품질로 맞춘 표준 추출물을 만듭니다. 이 추출물은 은행잎 속 핵심 성분을 일정 비율로 모아 담아 뇌 혈류를 돕고 세포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실험실 접시 위에서, 그 다음에는 쥐에게 써봤고, 거기서 결과가 좋으면 교과서 이론으로 올라갑니다. 은행잎이 딱 그 길을 밟았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초기 신호가 줄줄이 나오면서 양리학 교과서에 기억력 영양제 후보로 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30년 넘게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 있었고, 동네 약국에서도 어르신 기억력에 좋다는 얘기로 자연스럽게 권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잎은 어느덧 기억력을 지키려면 한 번쯤 먹어봐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것이 하나 있어요. 실험실 접시와 사람 몸은 다른 세계입니다. 교과서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제 사람에게 몇 년을 써봐야 진짜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람한테 써봤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6천 명에 가까운 어르신을 5년에서 6년 동안 쫓아다니며 지켜본 연구 2개였습니다. 먼저 미국 연구부터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 자마,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대규모 추적 연구입니다. 75세 넘는 어르신 3,069명을 모아서 한쪽에는 은행잎 표준 추출물을 하루 240mg씩, 다른 쪽에는 위약, 그러니까 모양만 똑같고 성분은 없는 가짜 약을 들였습니다. 그 상태로 평균 6년 넘게 지켜본 거예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은행잎을 드신 분들 중 치매가 새로 생긴 분이 277명, 가짜 약을 드신 분들은 246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은행잎 쪽이 조금 많았어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2012년에 란셋 뉴럴로지에 실린 연구예요. 70세 넘는 분들 가운데 평소에 깜빡하는 게 늘었다고 느끼는 2,854명을 모았습니다. 역시 하루 240mg, 이번엔 5년을 추적했어요. 결과를 보면 숫자상으로는 은행잎을 드신 분들 쪽이 치매 위험이 조금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는 우연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범위였어요. 쉽게 말해 우연일 가능성을 걷어내고 나면 위약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연구를 합치면 거의 6,000명입니다. 3,000명을 6년, 2,800명을 5년. 대륙을 바꿔서 확인했는데 결론이 똑같았어요. 은행잎 표준 추출물은 건강한 어르신의 치매 발병을 늦추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대형 연구의 공통된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작은 연구에서 좋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실험실 접시 위에서 은행잎 성분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는 실제로 있었어요. 쥐에게 먹였을 때 기억과제를 더 잘 풀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접시 위에서 잘 통하던 원리가
사람이 6년을 드셨을 때는 같은 힘을 내지 못한 겁니다. 작은 연구와 큰 연구의 차이는 규모와 기간에 있습니다. 100명을 3개월 본 연구에서는 우연한 좋은 흐름이 끼어들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3,000명을 6년 보면 그런 우연이 평균에 묻혀서 진짜 실력만 남아요. 그래서 전 세계 임상시험을 모아 판정하는 국제기준 보고서에서 2009년에 36개 연구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 이랬습니다. 은행잎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일관되지 않고 믿을 수 없다. 그럼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죠? 이 결과를 식약처가 모를 리 없는데 왜 지금도 은행잎 추출물이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약국에서 팔리고 있을까요? 그 답이 허가 효능 원문 딱 한 줄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방 목적으로 먹어도 되는 건지 그 답은 허가 원문 한 줄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기넥신 F, 타나민 같은 120mg 은행잎 추출물 일반 의약품의 공식 효능은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초동맥 순환장애. 풀어드리면 걸을 때 종아리가 아파서 쉬었다 걸으시는 혈액순환장애입니다. 한 블록 걷고 전봇대 앞에서 쉬셔야 다시 걸을 수 있는 상태예요. 둘째, 혈관성 이명과 퇴행성 이명.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증상의 두 종류를 말하는 건데 혈관 문제로 생긴 경우와 나이 들면서 생긴 경우를 나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오늘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여기서 기질성 뇌기능장애라는 말은 뇌조직에 실제로 변화가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문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핵심이 딱 한 단어에 걸려요. 치료. 이미 증상이 있는 분의 치료 보조지, 건강한 분의 예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방과 치료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치료는 이미 감기 걸린 분께 약을 드리는 것이고, 예방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씻는 것입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건 앞쪽, 그러니까 이미 증상이 시작된 분께 드리는 치료 쪽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도 선이 분명합니다. 은행잎 추출물 건기식은 혈행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두 문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이라는 표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혈행이나 기억력 개선은 어느 정도 근거가 모여 있지만 치매 예방은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고에서 치매 예방이라는 말이 직접 박히지는 않고 불안을 건드리는 간접 문구로만 판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가 효능 원문은 제가 설명란에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기넥신 또는 타나민으로 검색하시면 허가 효능 원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 한 줄을 꼼꼼히 안 읽고 기억력에 좋다는 말만 듣고 부모님께 권해드렸거든요. 병 뒷면 작은 글씨 속에 답이 다 있었는데 저도 주변 이야기만 듣고 건너뛴 거죠.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럼 예방 효과가 진짜로 검증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숫자는 은행잎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24년에 란셋 표준위원회라고 세계적인 치매 연구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대형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결론이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생활습관 14가지를 잘 관리하면 치매를 약 45%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약 한 알이 못 잡는 숫자를 생활이 잡는다는 뜻이에요. 2024년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중년의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예요. 이게 혼자 7%를 차지합니다. 또 하나는 나이 드신 후의 시력 저하인데 이건 2%입니다. 그리고 중년기 단일 최대 위험인자는 여전히 청력 저하예요. 이것도 7%입니다. 청력 저하가 왜 뇌에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뇌가 소리를 알아듣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잘 안 들리는 상태로 오래 지내면 뇌가 과로를 하고 기억이나 판단에 쓸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만한 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중년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45세부터는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받으시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아래로 유지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늘어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도 혈관 벽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걸 오래 두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양쪽 위험이 같이 올라갑니다. 피검사는 동네 의원에서도 간단히 받으실 수 있고 40대부터 1년에 한 번은 챙겨보시길 권해드려요. 둘째, 보청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안경은 있는데 보청기는 없으시다면 한번 검사 받아보실 만한 때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급여가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생각보다 본인 부담이 크지 않아요. 잘 들리기 시작하면 대화가 편해지고 뇌가 소리를 해석하느라 쓰던 힘을 다시 기억과 판단 쪽에 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주 3회 땀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쉽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강도까지 가셔야 해요. 이 정도 강도가 되면 기억 창고인 해마의 부피가 늘고 뇌세포 성장을 돕는 물질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가장 일관되게 나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수영. 이 중에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은행잎 영양제를 한 달에 3만 원씩 1년 드시면 36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대부분 영원이거나 건강보험이 도와줍니다. 피검사, 보청기 급여, 30분 빠르게 걷기. 같은 돈이 통장에 남고 예방 효과는 알약보다 훨씬 큰 쪽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남으시죠? 이미 드시고 계신 분은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할까요? 그건 드시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 이미 은행잎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끊으시라는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기억력도 또렷하고 건강하신데 단지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연구 2개가 예방 효과는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라면 그 돈과 시간을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3가지 쪽으로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한 달 3만 원 영양제 한 통보다 땀나는 운동 주 3회가 훨씬 큰 숫자를 가져다 드려요. 둘째,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 계신 분이에요. 치매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깜빡하는 정도가 같은 나이대에 비해 조금 더 심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대규모 예방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증상관리 차원에서는 담당 선생님 판단에 따라 보조수단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시지 마시고 꼭 신경과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셋째, 이미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요. 2025년에 국내 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소규모 연구에서 치매 치료제와 은행잎을 함께 쓰신 분들이 12개월 뒤에 인지 점수가 조금 더 유지되는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연구는 한 병원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거고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돕는 맥락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3단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꼭 챙기셔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 또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관찰 자료에서 출혈 위험이 1.4배 정도 높아진다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셨다면 2주 전에는 중단하시는 게 학회 권고입니다. 역시 같은 출혈 위험 때문이에요. 영양제는 만병통치 알약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쓰는 도구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건강한 분의 예방에는 맞지 않아도 이미 진단받으신 분의 치료 보조로는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은행잎 영양제의 치매 예방 효과는 6,000명 규모의 대규모 추적 연구 2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은 예방이 아니라 이미 증상이 있는 분의 치료 보조입니다. 셋째, 란셋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습관 14가지를 관리하면
치매를 약 45%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줄이 바로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세 가지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중년부터 콜레스테롤 정기검진, 청력이 떨어지셨다면 보청기 검사, 그리고 주 3번 심박수가 올라가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미 은행잎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끊는 것보다 단계별 판단이 먼저이니 가까운 의원에서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설명란에 오늘 말씀드린 연구 2개의 링크와 식약처 허가 효능 원문을 정리해 두었으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공유하실 분은 그대로 보내주세요. 은행잎을 드셔오신 분을 탓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이 자료를 나눠드리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차분히 함께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